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서 출마 권유를 받았던 나경원 의원이 보시는 그대로 오늘 초록색 정장을 입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출사표가요. 반자유, 반헌법 세력의 대한민국을 헌법할 것이냐, 헌납할 것이냐, 제2의 6.25 전쟁이자 건국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 국민과 열어갈 미래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바로 세대 전쟁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 반헌법 세력의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인가입니다. 제2의 6.25 전쟁, 건국 전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심지어 위원장당 해산 결정을 받은 종북 세력 통합진보당의 후신 진보당을 국회에 부활시켰습니다. 그들은 북한 지령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경원에게 토착 왜고 나베라고 씌워라. 친일 행적을 부각시켜라. 그들의 여론 조작은 놀랍게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으로 출마를 결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과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결국 이번 선거가 체제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보신 그대로예요. 이현정 의원님 일단. 네. 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시대 교체,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은 약자 혹은 뭐 본인의 노동계 경력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대선 출사표 던지면서 체제 전쟁, 제2의 건국 전쟁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자, 일단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뭐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예. 대학 시절부터 일단 이 시험 공부를 같이 했던 그런 사이고 꽤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는 꽤 갈등이 있었죠. 이 본인의 당시 대표 출마를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주저앉혔고 그때 이제 김기현 전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도 보면 본인이 또 지난 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했지만 예. 당시에는 또 이 원희룡 전 장관이 사실 윤심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예. 사실은 윤 전 대통령과는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본인이 맡았던 몇 가지 직책을 윤 전 대통령이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결국 내려놓고 좀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국면에서는 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또 구치소도 직접 윤 전 대통령 가서 만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장외 시위를 주도를 해왔죠. 예. 그 이후에는 결국은 이제 거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계자 비슷한 그런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예. 아마 오늘의 이 본인의 출마 변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후에 냈던 메시지와 거의 싱크로율이 뭐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런 걸로 비춰봐서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지지층들을 본인이 온전히 끌어안겠다. 뭐 그런 어떤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아마 출마 회견에서도 체제 전쟁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결국은 내가 윤석열의 후계자다라는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포기했고 김기현 전 대표도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또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윤 전 대통령과 어쩌면 싱크로율이 비슷한데 소위 이제 친윤이라고 일컫는 후보들 지금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해서 몇 분이 지금 갈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마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일단 진성, 즉 찐윤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거듭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김경태 대변인 지금 이 자막에 나가는 것도 저와 같이 보시면 이거잖아요. 아까 윤 전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로 다시 돌아갈 때 여러 메시지 중에 이 말이 좀 어찌 보면 미래지향적일 수 있는 게 본인 스스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였어요. 확실히. 네. 근데 이걸 보면 나경원 의원을 출사표를 던지는 메시지, 체제 전쟁, 뭐 과거에 북한의 지령을 통해서 본인을 토착 외구, 뭐 아베와 나경원 이 두 사람을 합쳐서 나베라고 불렀던 것까지 오명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 말씀을 출마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발언들이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이 민주평통 자문회의 연설로 시작으로 해서 계엄을 선포했을 때도 이제 반체제, 뭐 반헌법,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진윤인 건 좋고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 일단 윤 전 대통령 메시지가 파면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어떻게 보면 파면이 된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 어떤 의도, 그 의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 예. 그 방식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파면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관저 앞에 그 추운 1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거기 현장에 간 이유는요. 윤석열 대통령 한 개인을 지키고자 거기 현장에 간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선포를 통해 가지고 예. 국민들에 알리고자 했던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탄핵은 30번 가까이 했다고 지금은 알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탄핵이 그렇게 많이 했는지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에 있는 간부가 징역을 15년 받았는지 예.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사후적으로 알게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20대, 30대들이 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를 했는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좌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받았던 교육과 달리 이번에 어떤 대통령의 어떤 계엄을 통해서 역사와 정치 콘텐츠를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서 본인들이 뒤늦게 좀 안 부분이 없지 뭐 않아 다는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지점과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같이 생각하는 지점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통령이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을 예.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헌재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인식에 대한 방향성과 대한민국이 2025년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문제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재 앞에서 탄핵을 반대하고 알겠습니다. 관저 앞에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제 말씀하신 거 중에 이제 많은 뭐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이지 않고 뭐 네. 그런 거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서 아까 이제 나갔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 나가면서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세기를 찾겠다는 게 혹은 정말 나경원 의원을 이제 앞으로 뭐 간접적으로도 지원을 할 건가 뭐 이런 해석들이 많아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난번에는 현역 의원 4명이 출마 선언을 함께했던 김문수, 한동훈 전 대표 이른바 친한 의원들이 총출동했고 오늘 보니까 나경원 의원의 이 국회 계단 앞에 자리에는 한기호, 이종배, 송원석, 이만희. 뭐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는 김문수 전 장관 출사표 때도 있었고 여기도 있고 강승규, 김민전, 임종득 의원 등이 저렇게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뭐 저 자리에 있다고 다 캠프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 출사표를 던지려 함께 한 것 같고요.